제1편 10년 젊어지는 비법 뇌. 깜찍한 건강 미녀 성유리 뇌나이. 카타파타. 깍지 끼고 쭉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네, 이렇게. 미인은 배로 숨을 쉰다. 복식후 비타민 공식 지정 건강소 박정수 양의 배나이는 잘하고 계세요. 우리 권호준 박사님은 배가 뾰족한 것 같아. 하나 힘을 꽉 주는 겁니다. 힘껏 줬습니다. 뒤를 해서. 최초 공개. 기분 좋은 남자 차태현과 함께한 월드컵 전사들의 발 관리 비법. 아니 일단 일단 서 있는 거. 우리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손을 잘 나오네. 걸어다니는 심장, 팔의 피로를 풀어주는 최고의 건강 비책은 국민배우 최수종. 젊음의 비결은 바로 웃음. 만병통치약 웃음의 숨겨진 놀라운 비밀. 사기를 잘 당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있다고. 형이 겉으로 전하는 것 같아도 마음이 지나치고 있어. 여성 2명 중 1명은 탈모. 충격 공개. 신지 머리카락 위험 신호. 글이 거의 다 벗겨졌다고. 신지 씨 엉망진창이네요. 제2의 비법. 머리카락과 두피를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비법 공개. 여름 특집 스타스타 건강한 제1탄. 깜찍 발랄한 미녀 소유진과 알아보는 인체 보석 눈의 비밀. 자외선과 노화로부터 눈을 지키는 놀라운 비책이 공개됩니다. 네, 스타스타 건강학 눈부신 건강 미인입니다. 소유진 씨 함께합니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유진 씨와 함께 더욱더 밝은 세상을 만들어 주실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김은건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유진 씨가 나오니까 그냥 이 스튜디오가 환하게 저기 조명 감독님 불 좀 꺼주세요.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소유진 씨 보니까 예. 눈도 맑고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 본인 어떠세요? 건강하죠, 눈? 아니요. 제가 가장 자신 없는 부분이 눈이 약해요. 네. 그래서 그래서 눈 눈을 할래요. 나오셨구나. 이래갖고 예. 응. 건강 검진 해주신다길래. 오. 어떠세요, 박사님? 예, 저보고 이렇게 그냥 이 눈을 척 봐가지고 네. 이걸 진단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좀 힘들고 일부는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부분은 우리는 기계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오늘 여러 가지 이런 좀 기계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뭐 눈은 마음의 창이고 또 건강의 창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질환에 따라서는 눈에 또 변화가 오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네. 보통 우리가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네. 이렇게 눈 속에 이제 혈관이 아무래도 압력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 아래 터진 혈관이라고 해놓은 부위가 이제 그 핏줄이 터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고혈압일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예, 저건 이제 그 당뇨가 있으실 때 당뇨라는 게 결국 우리 소변으로 당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 우리 피 속에 그 당 성분이 높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눈 속의 혈관에서도 역시 당 성분이 똑같이 높으니까 이제 저렇게 희끗희끗하게 여러 가지 좀 삼출물들이 보이는데 저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습니다. 밤샘 촬영 같은 거 많이 하니까 항상 안약을 좀 준비를 해요. 왜냐면 또 쉽게 충혈이 되면 저희는 바스트 뭐 이렇게 클로즈업 찍어버리면 눈이 초롱초롱해야 되는데 여배우가 뻘거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급속도로 눈 충혈 막아주는 거 있죠. 그런 거. 근데 그걸 자꾸 넣으면 눈이 더 아픈 거예요. 딱 넣고 촬영할 때는 흰 동자가 하얗게 딱 되는데 자꾸만 할 때마다 넣으면 그게 눈이 더 아프고. 직업상 또 네. 어쩔 수 없이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눈이 좀 보통 이렇게 유행성 결막염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눈이 이제 좀 뻘개지는 경우가 이제 그 안구건조증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생기거든요. 네, 이제 흰자를 더. 우리가 이제 그 혈관이 필요해서 넓어져서 좀 뻘겋게 보이는 건데 그걸 이제 강제로 줄이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약효가
빠지면 우리 눈에서는 영양분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반사적으로 더 혈관을 더 넓혀서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그러니까 더 빨개지는 게 되겠죠. 나 이제 그 왜 모이스처 주는 거, 그 수분을 그러니까 덜 건조하라고 주는 거를 식염수 같은. 그거하고는 또 인공 틀린 거 봐요. 눈물 네, 인공 쓰시죠. 눈물인가 네, 봐요. 네, 네. 그거 같은지 저희가 밤을 샐 때가 많기 때문에 밤에는 제가 자주 쓰게 되거든요. 그거를. 그게 우리 인체가 우리가 잘 때는 눈물이 안 나오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채로 일을 하시려니까 눈이 더 뻑뻑해지시는 거죠. 그때는 인공 눈물 좀 쓰시는 게 예, 좋습니다. 인공 누액은 괜찮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자꾸 눈이 건조하니까 저도 사실 렌즈를 끼는데 자꾸 깜빡거려서요. 방송하면서 그게 참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깜빡거리는지 뭐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아, 예. 그걸 한번 우리가 한번 여기서 시험을 해보죠. 예. 우리 소유진 씨가 참 눈이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참 맑아요. 맑고 좋으신데 그럼요. 이분이랑 우리 한번 눈을 맞힐 분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예. 제가 눈이 작아서 그런지 저도 이렇게 눈 작은 분을 많이 선호합니다. 우리 김재동 네, 씨. 이름 안 부르셔도 제가 야. 한번 이렇게 쓰셔가지고 근데 이건 불리해요. 제가 보기에. 네. 눈이 작으신 분하고 눈이 이렇게 큰 분하고 마주봤을 경우에 눈 작은 사람이 이기죠. 안경 좀 벗어주시겠어요? 그럼, 안경. 예. 벗으면 바로 감으실걸요 눈을. 자 그러면 예. 누가 먼저 깜빡거리게 되는 누가 자, 오래 벗죠? 자. 안경 벗고 해야 됩니까? 뭐, 예. 네, 벗으시면 되죠. 아 정말 이거 안 벗고 싶은데. 참고로 아마 1점은 끝날 거예요 박사님. 네. 참고로 유진 씨. 네. 놀라지 마세요. 제동 씨 보고. 아 예. 뭐 심장 질환이나 이런 거 없죠?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아니 잠깐만요. 눈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왜 신음소리를 내고 그러세요? 눈싸움인데 눈싸움 하자니까. 아니, 다시 해주세요. 아니, 깜짝이야. 네. 이상인데요? 그래요? 기대 이상. 네. 자, 자, 하나, 둘, 셋. 들어갑니다. 불안해. 이진 씨는 네. 잘하고 있어요. 지금 김재웅 씨는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깜빡했어. 깜빡? 제가 깜빡했어요. 최진 씨 승리. 여기서 잠깐만요, 김 교수님. 네. 예. 눈이 작은 것과 시력은 상관이 없죠? 시력 상관이 없습니다. 예. 다만 눈이 좀 작으면 우리가 안경을 쓰시는 분들이 벗고 멀리 보라 그러면 이렇게 좀 찡그리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바늘구멍 효과라 그래갖고 이게 무슨 구멍 효과요? 저도 똑같으니까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와, 단추 구멍까지는 들어봤는데 바늘 구멍 효과는 네. 예. 눈 크신 분들한테 정말 궁금한 게 이렇게 눈을 그냥 이렇게 뜨고 보면 어디까지 보이세요? 이까지 보이세요? 아니면 이까지 다 보이세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게 과연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정면을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보이세요? 그러니까 저기 조명 큰 것들 있고 조그만 것들 있죠 왜? 여기 손가락 찝어보세요. 끝까지 보이는 그러니까 이 측면부터 예. 여기요 여기. 진짜 다 보여 보여, 여기까지. 아니 정면으로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이 위에가 보인단 말이에요. 왜 조명 보여? 아니 그 정면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보인단 밑에는 말이에요. 어디까지 보이세요? 바닥. 아니 저는 뜨고 있으면 여기까지 보이거든요. 바닥에 글씨 안 보여요 여기? 비타민? 아니 그 뜨고 있으면 글씨가 완전히 보이진 않죠. 김대동 씨나 저나 이렇게 예. 하면 위는 좀 가려요. 그건 동양인들의 이게 처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뭐 늘 하늘만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희가 우리라고 벌써 그러시네. 그래서 이 일상생활하는데 저희가 아무 지장이 없고. 알겠습니다. 예. 네, 가족이에요 사실. 예, 맞습니다. 저 눈싸움 오래 버텼어요, 소유진 씨가. 그럼 더 눈이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눈물이 늘 이렇게 적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껌뻑할 때마다 이렇게 꼭 샷하가 넘어가서 척커덕 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늘 적시고 있는데 그걸 버티시면 그 중간에 물이 잠깐 마르는 거예요. 한 중간이. 그럼 고기로 따갑게 느끼거든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깜빡하게 되는 거죠. 네. 양서류나 파충류는 과연 이 눈을 어떻게 적시고 사냐. 물고기는 물 속에 사니까 적실 필요가 없는데 아침 이슬에 눈을 적신다. 상당히 낭만적이긴 한데요. 아니 몸의 습기가 항상 눅눅하게 있기 때문에 몸 자체 내에서 와, 뭐 분비물 같은 이렇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막이 있을까? 그냥 참고 살 것 같아요. 별 방법이 없잖아요, 걔들이.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뻑뻑한데? 예, 뻑뻑하더라도. 예, 참아야죠. 박사님 정답 화면을 볼까요? 네, 한번 보시죠. 보시죠. 네, 여러분들 개구리죠? 네, 아니에요.
혀가 긴 이유가 있군요. 여러분들이 겉이 물이 쭉 묻으면 겉 표면이 이렇게 또 이렇게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면서 상을 좀 좋게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여러분들도 같이 화면 보셨지만 눈이 건조하시면 계속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오늘 이제 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스튜디오는 정말 안과에 온 것 같습니다. 각종 기기들이 가득하거든요. 자, 불 보시면요. 이제 눈의 겉에 표면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볼 수 있고요. 눈 속에 지금 보고 있는 게 저희가 백내장 유물 보고 있는데 예, 백내장도 없고 아주 건강하시네요. 예. 다만 여기 보시면 전에 눈에 이렇게 좀 수술을 하신 자국이 조금 보이긴 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근데 아주 뭐 잘 돼 있고 좋습니다. 예. 크게 뜬다고 생각하시고요. 오케이, 기계 좀 올리시고. 네. 예, 자, 눈 찾기가 힘드시죠? 예, 자, 이렇게 다시요. 예,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습니다. 네, 시신경이 있고 그 가운데로 이렇게 핏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동맥이고 그 옆에 굵은 게 정맥인데 지금 보니까 그다음에 여기 저 까맣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이제 황반부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물체를 볼 때 여기로 다 초점을 맺어서 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지금 보니까 동맥경화도 없으시고 아주 이 황반부도 아주 건강하시고 눈 자체는 근시 있으신 거 외에는 아주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짝을 뿐이지 딴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나이가 드시면 누구나 그 노안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눈의 그 노안의 정도를 알아보는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눈 나이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 작은 글자 보세요. 예. 읽어보세요. 4, 2, 8, 7, 3, 9. 꼭 가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걸 대시면 좀 더 잘 배죠. 그 글자들이. 4, 2, 8, 7, 3, 9. 예, 이게 예. 지금 이제 요 정도의 도수면 예. 예, 한 55세 정도 되는 분들은 이런 끼는 제가 돋보기를 띄워드렸는데 저 사진을 찍느라고 네, 예. 눈동자를 마비시키는 약을 썼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걸 쓰면 잘 보이시는 거죠. 아니, 예. 사람을 방송에 불러놓고 눈동자를 마비시키는 약을 썼단 말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한글이지요. 밑에 있는 게 다. 요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예, 한글 중에 일부라고 볼 수 있죠. 9, 3, 7, 8, 2, 예, 6이라고. 지금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우리가 재보면요. 약 43cm가 나왔습니다. 지금 잘 보이는 적당한 거리죠. 그렇죠. 네. 과연 박정수 씨의 눈 나이는 눈 나이는 얼마일까요? 자 나옵니다. 박정수 양의 눈 나이는 과연 54세. 4세. 김재동이 친구로구나. 김재동 씨가 1년 위세요. 아니 근데요 선생님 제가 작년까지는 잘 보여서 네. 근데 바느질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나빠진 것 같아요. 당겨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보이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안 그렇지만 보여요? 더 땡길 수 있는 어디까지 데까지. 당길 수 있나? 땡기다 보면 안 보여요? 네. 보이는데? 안 보이는구나. 네. 그럼 이제 많이 당겨서 이러면 안 보이죠. 자, 볼까요? 저희가 아까 한 11cm 11cm 차이가 있군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소유진 씨의 눈 나이는 얼마? 네, 21살. 네. 그러니까 소유진 씨 나이하고 비슷한 네, 거죠? 제 나이예요. 아이.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눈 검사를 하고 나이도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 눈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이제 슈퍼 처방전이 있으시죠? 하나하나 열어서 보여주시죠. 네. 집에서 진짜 그럼요. 집에서 이거 예, 예. 집에서 이거 안 쓰세요? 그걸 왜? 아니, 비슷한, 예. 나 집에서 쓰는데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요. 예. 이제 이런 경우 잘 보면요. 그러니까 눈은 꽉 감고 그냥 푹푹 하시면서 이렇게 세수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때 가만히 보면 속눈썹 부분에는 전혀 물도 비누도 닿질 않습니다. 베이비 샴푸나 유아 비누 같은 거를 손끝에다 이렇게 묻히셔서 이런 세수 한번 하시고 네. 얼굴을 닦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고기를 이렇게 살짝 속눈썹인데 살짝 닦아주면 그게 여러분들의 그 눈을 훨씬 고기 자라는 세균들을 많이 닦아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그 눈곱 생기는 것도 좀 막아주고 그다음에 눈썹 주변에 염증을 막아줘서 그게 차후에 여러 가지 병을 생기는 걸 막아주는 그런 아주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제가 가진 돋보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진 돋보기가 첫 번째가 이제 이렇게 이건 일상적인 돋보기입니다. 멀리 보는 건 이렇게 보고 가까이 보는 건 이렇게 좀 밑으로 깔고 보는 이런. 거기가 또 나와요? 예, 두 번째가 이제 저같이 이렇게 좀 문서 작업들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은 네. 용도에 따라서 도수를 조절하는 돋보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다음에는 예, 또 있는데 이게 제가 사무실에서만 쓰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 한자 볼 때. 요거는 멀리 그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요거는 키보드를 보는 그런 그리고 문서도 조금씩 보는 그런 식의 이제 돋보기 여기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돋보기가 되어 있고요. 이야. 비상용으로 갖고 다니는 이렇게 옆구리에 차는 이런 이제 돋보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돋보기를 가진 것을 무슨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가 용도에 맞게 쓰면 그 되겠습니다. 일반인들도 이렇게 4개, 5개씩 갖춰야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누구나 50대가 되면 그만큼 나이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끼는데 나는 안 써야지 그러고 버티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네, 예. 저희가 이제 그 돋보기가 필요해지면 그걸 쓰면서 좀 더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네네. 그걸 갖다 이렇게 안 쓰고 부끄러워할 버티는 필요 없다, 그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것도 돋보기 그거는 저 돋보기가 아니라 오목렌즈네요. 어머렌즈예요? 예. 제 모습이 이상한가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3번째 처방전을 주시죠. 멀리 보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멀리 보는데 나는 저 아파트에 사는데 어떻게 멀리 보란 말이냐. 6m 이상 떨어진 다른 빌딩을 보면 그게 좀 멀리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보시지 보시죠. 마시고 좀 한 5, 6m 앞이라고 네. 생각하고 쭉 멀리 앞에 방청객분들은 저희 뒤에 있는 저쪽. 예. 그럼 이게 보시고 휴식도 잠깐이라도. 될 수 있고요. 눈의 시력을 피로를. 또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쉬는 먼 시간에 산 뭐 이러면 참 좋겠네요. 이게 이제 이 녹색이 네. 눈의 피로가 제일 적은 거니까 네. 공부하실 때 또 글 쓰실 때 이거 가지고 많이 쓰시라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네, 이것도 쓰시고 초록색 펜 같이 쓰시면 같은 초록색이니까 불편할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제가 공부를 많이 하니까. 네, 자, 오늘 이 스타 건강하게 참여해주신 우리 소유진 씨께 저희 비타민에서 명예 건강 학사를 짠 씌워드립니다. 글로벌 프로젝트 세계로 가는 장수의 밥상. 그간의 장수 주인공들과 밥상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세계로 가는 장수의 밥상 하이라이트 대공개. 자, 오늘 비타민은요 장수의 밥상 스페셜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소개가 됐던 5나라의 장수인 그리고 장수 음식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분들 아주 화려합니다. 미스 예. 일본 김가연 씨. 미스 요르단 우리 박정수 양. 머리 프랑스에서 오셨습니다. 무슈 김재동, 네, 반갑습니다. 네. 미스터 터키 이계인. 네. 자, 우선 만나볼까요, 장수 밥상부터? 그래요, 함께 그거 다 필요 만나보죠. 없습니다. 예, 아니 예. 우선 이게 그 터키식 물김치 트루슈.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예. 우리 그 로맨틱한 바이올리니스트 이 사디 할아버지. 아직도 잊지 못한 할아버지의 부인사랑 참 아름답지요. 이분이 장수하시는 비법. 맞습니다. 이 턱식 물김치 트루슈. 네. 이 양배추에 물김치 예. 양배추가 들어가서 이게 또 장수의 음식으로 그래서 이 양배추가 이제는 가격이 많이 좀 올랐다라는 얘기. 그렇죠. 예. 방송 나가고 난 예, 다음에. 방송 나가고 오르고 예. 지금 장마철에 오르고 예. 지금 제가 방송 끝나고 예.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매일 먹어요. 남자분들 술 드시고 난 그 다음날 술 해장국으로 아우 시원하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터키하고 이렇게 먼 나라지만 뭔가 통하는 것 같은 게 이런 음식이 또 유사한 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이 이름이
트루슈. 트루슈. 아니 내가 알면서 아나 모르나 내가 떠본 거야. 아우 사디 할아버지의 장수 음식이었고 이번에는 그러면 감사합니다, 프랑스로 할아버지. 예. 저기 예. 이 할머님도 저희가 잊을 수 없는 게요. 프랑스의 건강 실버타운에 계신 이제 듀란 할머님인데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듀란 이 어머니께서 103세 아닙니까? 듀란 어머니께서 그래서 포도주에다가 그냥 그 물을 타서 우리나라에서 마신 보리차처럼 그냥 드세요. 마시고 마시고 또 마시고. 아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리고 이거 사과를 간 건데 네. 여러분들 그 사과 한 알은 보약 10제하고도 맞먹습니다. 그럼요. 보약 한제 아니었어요? 10제입니다. 오바다 열째. 열째는 그래. 그 사과를 못 먹는 집안에서 말하는 거고요. 네. 보약 한 대 정도. 처음 나왔는데 웬만하면 좀 동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과가 괜찮은 사과입니다. 괜찮은 사과라서 그런 거고. 열째. 예, 그럼요. 그래서 이것과 이 사과를 먹으면 장수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네. 우리 할머님은 지금 이 순간이 할머님이 이렇게 그 밑에서 오렌지색 그렇죠. 염색머리를 염색. 착 하고 아직도 외모를 가꾸는 데 관심이 많으신 야겔리 할머니. 그런 마음도 젊음의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여성 힘을 잃지 않는 거. 네, 진짜 예쁘세요.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 같은 미소를 갖고 계셨던 맞아요. 기억이 나는데 네, 맞아요. 할머님이 드시던 음식도 참 이채로웠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그 요구르트에다가 삶은 닭고기 덮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왜 안남이라고 쌀 길쭉한 거 있잖아요. 그걸 볶은 데다가 요구르트에다가 삶은 그 닭고기 찢어갖고 이렇게 비빈 걸 위에다 딱 덮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 그때 이거 보고서는 아우 저게 우리 입맛에 맞을까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복날 삼계탕 먹고 싶듯이 이것도 땡기는 맛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요 요구르트 요게 그 닭고기 삶은 대로 이렇게 들어가고 요 닭고기가 퍽퍽하지 않고 촉촉하면서 아주 부드러워요. 표현은 그냥 촥촥. 아주 영양가도 많고 네 아주 맛도 좋고. 사실 처음 봤을 때 이제 전부 주저주저 하시다가 맛을 본 다음에 여자분들은 아주 좋아하셨었거든요. 네, 네, 그렇죠. 몸에 정말 좋겠다 싶어갖고 요거는 좀 제동 씨. 예. 김재동 씨. 재동 씨 한번 맛 좀 한번 사실 봐보실래요? 요즘 단백질 보충 좀 해보셔야 돼요. 내가 재동 씨 이게 이름이 뭐였죠? 이게? 만샤프. 만샤프라는 만샤프. 예, 요르단에. 재동 씨 한번 드셔보세요. 예. 우리 선생님 평소에 저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까 대기실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으신 겁니까? 언제 그랬어? 아유 예. 정말. 예. 뭐 하는 사람? 예. 그냥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그렇게 삽니다. 어우, 느끼합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덜 살아도 이렇게 느끼하기는 못 살겠습니다. 근데 약간 느끼한데 계속 씹으니까 뒷맛에서 고소한 맛이 고소해요. 쫙 옵니다. 고소해요. 아니 재동 씨에게는 예. 사과즙이 있으니까. 그럼요. 이걸 네.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과즙을 드시면 돼요. 이까지 뭐 이게 제일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미스 일본. 예, 네, 우리. 정말 아름다우세요. 어떻게 너무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굉장히 잘 예, 우리 이대구 할머님은 이대구 정말 할머니. 최고령으로 네. 또 바를 운영하셨잖아요. 52년째 긴자에서 바를 운영하고 있는 히데코 할머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할머니의 가장 큰 즐거움. 이 할머니의 그 건강 음료가 바로 이 매실차. 매실차. 네. 매실에는요 3가지 독을 없애는 게 있는데요. 네. 음식, 피, 물에 있는 그 독들을 없애준다고 해요. 그리고 냉장고에 그 남아있는 야채들 있잖아요. 네. 이게 일본에서 지금 대선풍적인 인기래요. 야채를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스프를 끓여요? 만드는 거예요. 그 이후 저희도 대단했었어요 반응이. 반응 대단했어요. 그때 좋았죠. 된장 약간 풀어서 만든. 안에 다시마 넣고 국물을 낸 것 그렇죠. 같아요. 보니까. 예. 네. 저도 지금 김재동 씨 먹여드려도 될까요? 어머나 오늘 뭐 인기 폭발입니다. 네. 예. 아니 지금 스튜디오에 남자가 김재동 씨밖에 안 보입니까 지금? 재동은 내 거. 어머 무슨 아까 왜 이리 오세요. 저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버섯이 항암 효과가 있는 건 아시죠? 굉장히 몸에 예. 좋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그 남은 음식들 처리해서 좋고요. 독을 풀어주고 예. 있는. 예. 자, 냉장고에 있는 남은 음식을 처리한다고요? 아니, 저는 뭘로 보시고 지금. 예. 이거 다는 거지. 김재동 자취생이니까 많이 먹어라. 어떠세요? 맛이 어떠세요? 어때? 맛이 어때요?
뭘 좀 다 씹으면 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씹으면. 아, 요건 되게 담백하고 상큼하네요. 그렇죠. 좀 삼삼하면서 간이 세지 않으면서. 좀 만약에 좀 예. 얼큰한 걸 원하시면 고춧가루 넣으셔도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입가심으로 예. 매실차. 아, 예. 아, 아유 저렇게 조신하기도. 예. 어때요? 예. 그 맛은 어떠신지요? 네. 이게 진짜 온몸에 독이 싹 풀리는 것 같고 우리 또 김가인 씨 얼굴은 사람의 피로를 풀어주는 매력이 있고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 소개됐던 네 나라는 네. 음식을 다시 보면서 다시 또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 자, 그런데 저희 한국만 오늘 이 주인공이신 저희 이성수 할아버님이 안 나오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자, 이성수 할아버님 모십니다. 모셨습니다. 예. 네. 비송에서 올라오셨는데. 저희는 보성군 벌교읍에서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해제 수목업으로 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고 또 따라서 102살 반이 좀 넘었는가. 근데 102살 반이 좀 넘으셨고 그런데 7월 달에 넘어가니 7월 달에 넘어가셨대요. 네. 최고령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네. 할아버님. 이성수 할아버지의 경우는 100세가 넘은 고령인데도 불구하시고 아까 말씀 일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 일을 갖고 계신 것이 아마 우리 뭐 보약이나 운동보다 더 좋은 건강 비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아니 정말 옆에서 뵈니까 너무 어쩜 건강하시죠? 그렇게 피부가 좋으신지 그리고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이 그러고 매일 예. 오고 가고 그것이 나에게는 보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걸으시는 이렇게 게? 운동화 신고 다니셔요. 그러죠. 돋보기를 안 쓰시고도 글씨를 다 읽으세요. 네, 그러죠. 예. 안경 없이 또 안경이 필요 없을 만큼 건강한 시력을 가지셨습니다. 발음은 사투리지만 시력은 표준 이상이시네요. 하루에 몇 시간 주무셔요? 살찌게 예. 11시 반에 자지. 11시 반에 주무셔서 몇 시에 몇 깨세요? 시에 일어나셔요? 4시나 돼보게. 5시간은 꼭 주무신다는. 꼭 주무시고 잠이 안 오셔서 고생하시는 일은 없으시고요. 없지. 정말 건강하신 어르신입니다. 할아버님께서 저기 가장 즐겨 드시는 건강 비법이 게무침이어서 저희가 이걸 준비해서 아까부터 제가 들고 있었더니 할아버지께서 자꾸만 쳐다보셔요. 근데 이게 저기 이가 치아가 좋아야 예, 이게. 좋으셔야 드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이게 맛이 좋으세요? 내가 또 해변까지 삽니다. 그러면 예. 밥하고 같이 그냥 드시면은 식욕이 좋아지십니까? 그러죠, 그런 데도 있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또 다른 장수노인들은 어떤 걸 드시는지 네. 한번 맛을 보시겠어요? 있으면 봐야지. 이 물김치 우리나라 물김치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그거 한번 잡숴보세요. 물김치. 앞으로 이 야채 중에서도 이 양배추를 많이 드시고 맛이 어떠셔요, 한 할아버님? 200세까지 아주 이 건강을 유지하시길. 네. 할아버님 이 음식을 드신 분은요 104세 할아버지신데요. 예. 이 할아버지가 이 104세 할아버지세요. 예. 인사 좀 한번 나누시겠어요?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성수 할아버님보다 2년이 연배세요. 예, 그래서 또 인사를 모자까지 벗고 우리 할아버지. 그래서 나 모자 붙었어. 저 이- 너무 웃기네. 네, 드실만 하셔요. 아, 어떠세요? 예, 좋으세요. 딴거 또 보시고요. 봐야 이따가 오이 잡수러 오세요. 네. 할아버지 또 이쪽. 할아버님 또 예. 아버님 어서 오십시오. 여기 누님이세요. 한 살 누님이신데 예, 한 살 누님이시죠. 103세 할머니시고요. 103세 할머니시고 듀란 할머니. 듀란 프랑스에 사시는. 네. 프랑스에 사세요. 프랑스에 사시고 미인이시죠. 아, 미국아, 잠깐만. 미인이시죠. 할머니 이제 벌교로 이사 가시죠? 여기 눈, 코, 입 중에 어디가 제일 우리 저 프랑스 할머니 내일자고 또 내가 들고 가야겠는데. 이 사진을 들고 가신다고요? 예, 어디가 제일 미인이신 것 같아요? 눈, 코, 입 중에서. 전부 다 미국아. 아, 그러세요. 아, 전부 다 미인이세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할아버님 예. 술도 약주도 좀 하세요? 못 먹습니다. 아, 전혀 안 드세요. 약주는 전혀 안 드시고 평생 안 드셨어요? 전혀 못 먹어. 아, 젊으셨을 때도 술은 전혀 안 드시고 그렇지, 애기 때부터도 못 먹어. 담배도 안 하시고요. 담배, 예. 담배는 옛날 잘 먹었지. 아. 그래 요새도 한 예. 병이면 한
그래서요? 비세빌 먹까지 먹지. 과일도 좋아하시는지 네. 모르겠는데 과일이에요, 할아버지. 사과를 간 거예요 이게. 아, 그것이 사과를 확 갈아가지고 딴 거 아무것도 안 넣고 뭐 양배추, 포도 뭐 저렇게 그럼 막 여기서 온 거예요? 네, 프랑스에서 했어요. 근데 사과는 우리나라 사과고요. 예, 사과는 우리나라 사과고. 양배추도 우리나라 거야. 아, 예, 예. 저도 사과 되게 싫어하는데 갈아 놓은 건 또 맛이 달라요, 할아버지 정말로. 맛있죠? 아저씨네. 예? 아니, 사과를 안 갈고 식초를 갈았네. 한 소재만 더. 아이고, 예? 그만. 되게 좋은데. 제동 씨. 예? 무덤을 파고 있어요. 저는요, 할아버님, 요르단의 그 야겔레 할머니라고 110세세가 제일 큰 누나세요. 제일 큰 누나. 근데 거기 할머니가 이 닭고기를 갖다가 요구르트에다 무친 건데요. 이게 뭐 저는 고수하면 입에 맞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 나그 닭고기 못 먹는데 닭고기. 닭고기 못 먹어. 아 진짜요? 전혀 못 드세요? 맥주에 불어 싸 먹기로. 이거는 뭐 저는 보지도 못하고 아, 그럼 여기 밑에 전혀 안 드세요. 그럼 밥은 먹을 수가 있어. 밥은 드시죠? 쌀이 우리 쌀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 쌀은 할아버지 우리 쌀은 아니에요. 안남미 네. 왜 안남미라고 그러지? 막 펄펄 날르는 쌀이거든요. 조금 이게 볶은 거예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안 좋긴요. 아버지 이거 드시니까 사과 생각이 확 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사과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아버지. 일본의 히데토 할머님이신데요. 예, 지금도 일본이구나. 일을 하신대요. 백한세. 그럼 나 동생이지. 동생. 세 분 할머니 중에 누가 제일 예쁘세요? 세 분 할머니 중에 누가 제일 예쁘세요? 일본 할머니. 여가 이쁘고 봐. 잘생기고 저희 할머니가 드시는 건데요. 이거 뭐인 거요? 여기 이제 버섯이나 오. 이런 갖가지 버섯, 고사리, 여기 또 이렇게 죽순. 정말 건강에 좋은 것들 있잖아요. 무. 자, 할아버님. 어떠세요? 좀 싱겁네. 싱거우시다고요? 근데 맛은 있으세요? 맛은 어떠세요? 네? 맛은 어떠세요? 맛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지금 그러면 비장용기. 이게 바로 이거 뭐 먹어? 이거 뭐야? 매실차. 매실차예요. 매실차. 매실차요. 매실. 어떡해. 맛이 별로죠. 별로죠. 다리고 봐. 별로 맛이 없죠. 그래도 닭고기보단 낫죠? 일단 평가는 할아버지가 하십니다. 지금 이제 드셨던 음식 가운데서 어느 음식이 가장 맛이 있으신가 하나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 음식이 선택받은 그 주인공이 다음 6번째 장수의 밥상을 받으실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되시는 주인공이 겁니다. 됩니다. 여기 있던 음식 중에서 가장 그나마 얘가 제일 이게 음식이 제일 맛있었다라고 하시면 돼요. 내 생각에는 네. 아버지. 연예인 일등 아버지 나 잠깐만. 이겼어요. 할아버님께서는 미인계를 택하신 게 아니라 미인을 택하신 게 아니라 건강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박수.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장수 국가가 되는 그날까지 밥상 공수는 계속 뜬다. 장수의 밥상. 없는 것만 빼고 다 있다는 아시아 최대국 중국. 비타민이 찾아가는 곳은 중국 6대 장수촌으로 최근 급부상한 난퉁시. 난퉁은 상해에서도 반나절을 이동해야 도착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한번 오늘의 장수인을 찾아볼까요? 터지면서 오늘의 주인공이 사는 이곳은 난퉁 시내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는 한적한 시골 마을. 드디어 왕숭친 할아버지 발견! 1898년 청나라 때 태어나 마지막 황제 푸이보다도 무려 7살이나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중국 역사의 흥망성쇠를 목격하고 106세를 맞으셨답니다. 왕숭친 할아버지의 하루가 궁금하다고요?
아까 숨밖에 안 되는 매일 새벽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동네를 산책하시다는 왕할아버지. 이성수 할아버지의 건강 비법도 거기였다는 거 기억하시죠? 똑같은 거 같아요. 행여 웅덩이에 빠질까 걱정해 주시는 다정한 할아버지시네요. 할아버지가 들른 곳은 오랜만에 보는 옛날식 대장간. 우와. 왕 할아버지보다 20살 어린 대장간 할아버지는 왕 할아버지의 좋은 친구. 와 할머니. 어머머. 우와. 아니 할머니가 저걸 하시네. 20년 전에 저걸 오랜만에 내려온 대장간 소리 참 정겹죠? 끊임없이 친구를 사귀고 대화하는 것, 왕 할아버지의 장수 비결입니다. 동년배만이 친구는 아니다. 오늘은 옆집 꼬마와 막상막하 힘겨루기 한 판. 할아버지의 웃음이 마치 아이처럼 웃을 수 아이의 있는 그 미소처럼 모습, 그 밝습니다. 마음이 젊은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네. 把实话说讲，他说，生活当中 농담도 最好 잘하시고. 的就是天天有鱼有肉，生活的很好。 표준어로. 예, 예. 며느님도 건강하시네요. 이름 계셨는데. 这一过来看还不来事啊，不来知道啦。 여기서 잠깐! 중국 대표 왕승칭 할아버지와 비타민 가족이 만났다. 할아버지, 누가 제일 건강해 보여요? 오, 여기서도. 너무 지지. 아, 정말 농담을 잘하시네요. 할아버지 박정수 양에게 보내는 깜찍한 선물이 있답니다. 축하합니다. 박정수 박정수 양. 양. 할아버지의 일과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삼패놀이. 아, 원래 정말 저런 화투, 카드 이런 게 좋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할아버지들 네. 표정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닌데? 저걸 함으로써 치매가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토. 그렇죠. 어른들. 그리고 혼자 하시는 게 아니니까 여러- 세교 활동도 되고. 예. 아, 정말. 네. 치매 예방을 위해서 저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올인을 보고 계십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또 지셨어요? 다음 승부를 기약하며 모두들 집으로. 네. 삼패놀이에 시간 가는 줄 몰랐더니 어느새 식사 시간이었군요. 밥상. 예. 저기 감자 같지 할아버지의 않아요? 건강식을 네. 전담하는 사람은 바로 72의 사위. 음식의 중국은 창고 정말 남자분들이 중국답게 요리를 다양한 잘하시죠? 요리가 준비되고 많이 106세 드시는 것 유쾌한 인생 같은데요? 왕승칭 할아버지는 무엇을 드실지? 잠시 후 왕승칭 할아버지 밥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왕승칭 할아버지의 밥상을 공개합니다. 이렇게 보기에도요. 음식 종류도 많고 상당히 기름져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건강식일까 싶어요, 사실. 그렇게 생각 들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엄청난 그 비법이 들어있는 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한번 살펴볼까요? 네. 모든 생선에는 그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조금씩 매일만 드셔주시면 뇌졸중과 심장병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물 생선은 감칠맛이 아주 뛰어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입맛이 떨어졌을 때 그 아주 좋은 유용한 그 재료인데 예. 흔히 그 봄철에 봄을 탄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입이 까칠해지고 입맛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기력이 떨어지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때 하루 날을 잡아갖고요 봄날처럼 이 민물 생선탕을 먹었다고 해요. 네. 기력을 찾기 위해서. 이게 좀 자, 맛을 보시죠. 일단 맛을 한번 좀 저희가 궁금한데요. 보시죠. 그 미안해요 여러분들. 베이지, 우리 옛날에 참 그 우정이 돈독하지 않았어? 우정 예이 그런 소리 말아요 뭐. 아, 이걸 오, 한 마리를. 어때? 한 마리를 통째로 드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저. 아, 이걸 이렇게 이제 한 분만 이렇게 드시는 겁니까? 아, 네. 아, 우리 좀 나서 그렇구나. 입에서 드시면
나머지는 계속 이렇게 계속 그냥 이 맛만 그냥 전해 듣고 저희는 간접 아까 경험을. 어쩐지 그 좌절하는 표정이 좀 약하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 상황을 잘 모르셔갖고. 아니 작가가 섭외할 때는 이야기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오늘 김재동 군이 사실 자취하는 이 자취생이기 때문에 밥상으로 됐어야 되는데 애석하지만 어떡하나. 아니 그런 말씀 하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걸 뭐라도 한 점 집어주시는 게 낫지. 이 콩은 사실 몸에 좋다고 뭐 100번을 강조해도 뭐 그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요. 콩은 단백질 식품 중에서도 제왕격입니다. 그만큼 양질의 단백질이 듬뿍 들어있는데 그 콩의 종류가 50여 가지가 넘어요. 그 중에서도 이 초록콩은 그 비타민 A가 아주 풍부한데 비타민 A를 이렇게 이제 많이 드시면 눈이 밝아집니다. 눈의 영양소라고 할 수가 눈에 있죠. 힘이 갑니다. 저는 우리 이 김재동 씨 이렇게 딱한 모습은 전 처음 봅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어찌나 마음이 아픈지. 혼자 드시는 이계인 씨도 밉지만 더 미운 분이 옆에서 이렇게 조곤조곤 좋은 점을 설명하시는 분이 훨씬 더 밉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는 좋은 줄 모르면 안 먹겠는데 좋은 점을 설명하면서 못 먹으니까. 요 좀 많이 드세요. 왜냐면 이 콩이에요. 미국 그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콩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작용이 있어요. 네. 그리고 바로 돼지고기가 바로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그렇죠, 안 빠지죠.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에서 고혈압이 낮다고 하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 동맥경화, 뭐 고혈압 같은 성인병도 예방해주고,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 축적이 우리 혈관이 되는 것도 막아주기 때문에 피도 맑게 해줘요. 근데 육질이 연하기 때문에 소화 안 되는 사람들, 노약자들한테 아주 좋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 지금 진흙구이 이 닭인데요. 진흙구이 닭이에요? 네. 이게 진흙입니까? 네. 저 이거 진흙인 거 어떻게 알았냐면요. 아까 네. 박정수 양이 옆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걸 먹어보더니 이게 뭔 맛이야? 그거 진흙이에요. 이 강소 지방의 아주 전통 음식입니다. 규화자개라는 우리의 삼계탕 같은 그런 건강 보양식이거든요. 아무 맛이 없더라고. 그치? 이게 중국말로 하면 짜오아즈. 한번 따라해보세요. 짜와즈. 예, 바로 거지 닭이란 뜻이거든요. 그 옛날에 한 거지가 이렇게 그 닭을 훔쳐갖고 진흙에 싸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구워 먹는데 너무나 맛있게 먹어서 지나가던 한 하인이 그게 너무나 맛있게 보이니까 그 요리를 그대로 흉내내서 주인한테 올렸다고 해요. 근데 그 감칠맛이 너무나 아니 뛰어나서 안 맛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기름이 쫙 빠질 거 아니에요. 네. 진흙 걸로. 그래서 아주 널리 보급된 그런 아주 전통 어머 보양식입니다. 오늘은 장세 밥상이 나- 정말 실해요. 예. 진흙까지 먹었어. 닭 한 정말. 마리. 저 정말 진짜 진정한 친구라면은 난 살 조금 주겠다. 그래서 정말로. 어쩌란 말이야. 일단 좀 맛을 보시죠. 네, 먼저 밥상왕께서 맛을 좀 보시고. 어우 다리를. 아니 이건 어디? 왜냐하면 아우. 진흙도 좋은데다가 네가 밥상왕 되지 말래. 진짜 산적처럼 드세요. 이렇게 해서 저 좋은 요리들을 맛보셨지만 사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예, 네. 정말 이 할아버지의 결정적인 그 비법이 남아 있어요. 이게 전통식인 사랑의 행운의 과자 아세요? 행운의 과자? 네, 행운의 과자 알죠? 그러니까 행운의 과자를 준비했거든요. 예. 행운의 과자를 여러분 편한데 하나 가지시고 네. 행운의 과자를 통해 가지고 이 장수의 비법을 시식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행운을 점쳐 보십시오. 여기 뾰족 튀어나온 게 뭐가? 자, 그다음에 우리 박정수 양. 자, 그리고 레이디 퍼스트니까 우리 제동군. 자, 예. 자, 그러면 먼저 가연 씨부터 예. 파티에 잘 어울리는 당신. 밥상왕을 위해 마음껏 박수 쳐주세요. 네. 박정수 씨. 축하합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 준비한 비법 음식 마음껏 드세요. 축하합니다. 아니 일단 그 야, 그렇다면 저기 임기 끝나셨거든요. 그렇다면 김재동 씨는 뭐라고 쓰는지 한번 볼까요? 제동 씨. 아니 사람 불러놓고 뭐 하는 짓들입니까? 아니 앞에서 딱 끊기고 뭘 지금 할게 과자는 먹는 거죠? 그럼요. 아유, 어머나. 저기까지 같이 먹으면 안 돼. 아니 뭘 안 주니까 영원하게. 딱 만나자고. 긴 건데? 어? 예. 뭐야? 이거 아니야. 뭐예요? 당신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비법 뚜껑을 활짝 열어주세요.
아주 친절한 사람. 목마른 밥상왕을 위해 가둔 물을 따라주세요. 제2의 밥상왕은 우리 박정수 양입니다. 자, 그러면 각자의 위치로 이동해 주시겠습니까? 김재동 씨 뚜껑 앞으로. 네. 자, 그러면 오늘 장수의 비법을 열어주세요. 네. 네, 토마토하고 밥인데요. 2002년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10대 건강식품 토마토. 토마토의 항암작용과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검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명 토마토 붐이 일고 있다. 유럽의 장수국 이탈리아의 건강 비결 또한 매일 먹는 토마토. 토마토의 붉은 빛에 숨어있는 노장생의 비밀.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은 DNA 손상을 줄여줄 뿐 아니라 동맥경화,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고환의 리코펜은 생식 능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데 106세 유쾌한 왕승칭 할아버지의 비법 음식 진짜로 이 토마토가 장수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나 봐요. 요새 계속 나온 게 토마토가 있잖아요. 예. 그 유럽 속담에 토마토가 붉어가면은 의사의 얼굴이 어두워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의 손을 덜어줄 정도로 토마토가 아주 효능이 뛰어나다는 얘기죠. 토마토의 효능은 바로 이 붉은 빛. 이 붉은 빛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항암 작용이 아주 뛰어난 게 토마토예요. 특히 여기 남성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립선 암 예방에 토마토만큼 더 좋은 식품은 없다 그러거든요. 아니 그러면 김 선생님 이 토마토가 네. 맨 처음에 우리 어떤 때 살찌게는 너무 빨갛면 물르다고 싫어할 거예요? 파란 것도 있죠. 예. 그런데 사실은 붉은 빛이 날수록 그 토마토의 효능이 더 뛰어나죠.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익혀 먹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일주일에 그 토마토를 10회 이상 드신 분들은 먹지 않은 분에 비해서 그러니까 남성분이에요. 전립선암이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항암 작용이 아주 뛰어난 식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이 되는 밥상, 장수의 밥상 오늘도 함께 했는데요. 결국은 최후의 주인공은 박정수 씨세요. 그래서 박정수 씨께 선물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요 자수 네. 고양이를. 김정민 씨가 여기 이제 선택해서 나오신 까닭이 가장 부실한 신체 30대 대표로 나오셨어요. 근데 저는 건강에서 뽑혔지요? 네. 건강에서. 네, 건강한 또 미인 20대로 뽑히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 조사하신 분은 지금 구속됐습니다. 아이고. 아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아름다우시잖아요. 또 그냥 건강하면은 저희 선배님이 우리 이계인 선배님 건강. 네. 건강.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 170에 98. 저기 예. 그 아유. 고혈압이세요? 고혈압이시네. 아, 상당히 높으신데요. 고혈압. 네. 근데 네. 우리 나이에 저 정도면은 뭐 높다고 할 것까지는 없어요. 예, 저게 그 몸무게와 키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 영원 씨도 저혈압으로 나오셨고요. 저혈압. 알고 계셨어요? 아, 전혀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네. 오늘 컨디션 좋은 편이세요? 예, 원래 좋은데 피곤하면 이렇게 많이 바뀌나요? 근데 수도 조금씩 있죠. 조금씩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네. 아니 보니까 네. 의외로 뭐 이렇게 정상인 분을 찾기가 많지는 않은데. 오민환 씨 정상이시고 이승현 신태희 씨 씨. 약간 높은 표정. 네. 깜짝 마야 씨. 놀랐어요. 자, 건강한 프로그램 비타민 이제 첫 번째 순서 이분들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생과 사의 갈림길,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네. 예. 사실 이 앞으로 지켜볼 10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1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눈 크게 뜨시고 제 눈 보세요. 네. 눈 크게 뜨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황금의 10분.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생과 사의 갈림길. 그 순간 최초의 10분이 삶을 가른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당신을 지켜줄 10분의 기적, 황금의 10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숨을 거두는 돌연사가 한 해 5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카메룬과 콜롬비아의 준결승전 도중 카메룬의 비비앙포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포는 의무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두어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예고 없는 죽음, 돌연사. 한 해 4만 5천 명이 돌연사로 사망. 길거리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경우 사망률 99%.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죽음, 돌연사. 어느 날 당신에게 예고 없는 죽음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응급실에 들어오실 때 이미 호흡과 심장이 멎은 채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쓰러진 후 병원 도착까지 평균 40분. 대부분 심장과 호흡이 멎은 상태로 병원으로 오게 되고 그 결과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멎은 채로 한 4분, 5분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 이미 뇌사가 시작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 몇 분 전이에요? 대부분 사망. 살아나도 치명적인 뇌 손상을 피할 수 없는데 5분 내로 병원에 올 수 있는 체계는 아니에요. 아무런 응급 처치 없이 병원에 왔을 경우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삶과 죽음을 가르는 황금의 10분 제1탄 돌연사를 막아. 네, 아주 긴박한 응급실 상황을 저희가 봤습니다. 황금의 10분 첫 번째 시간은요. 오늘 고대 구로병원 순환기 내과의 오동주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건 남의 얘기 같지가 않은데 전화 여기 나 여기 이 이거 박정수 양이나 이 같이 위험할 수도 있죠. 근데 아까 저 전에 보니까 혈압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평소에 박사님. 건강하시면 좋은데 원래 제가 혈압이 정상인데 예. 어떻게 오늘은 이렇게 좀 높게 나오네요. 긴장해서 올라가는 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돌연사라는 게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게 돌연사 아닌가요? 그렇죠. 말뜻은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멀쩡하다는 게 겉으로 봐서 멀쩡한 거지. 사실은 속으로 병이 좀 이미 있던 분들이 많거든요. 돌연사의 그 의학적인 직접적인 원인은 어떤 걸 짚을 수가 있을까요? 제일 많은 거는 이제 급성 신경경색증이라 그래서 심장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거죠. 자동차로 치면은 그 엔진에 휘발유가 잘 가야 되는데 그 휘발유 관이 좁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씩 좁아지면은 통증만 오는데 막혀버리면 엔진이 털털 때라고 서버리죠. 그래서 박사님 여기 지금 뭐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박사님이 한번 저희가 이걸 여기 이제 생과 사 그 갈림길에서 예, 우리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해 줄 수 있는 건데요. 제일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심장이 여러분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왼쪽에 있죠? 네. 그러니까 왼쪽에 심장이 있다고 여기를 누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 젖가슴을 누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심장은 안 누르려고요. 갈비뼈만 다 부러져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왼쪽 가슴이 아니고 여기 가슴뼈 있잖아요. 딱딱한 거. 예, 오목한 부분. 거기를 누르시면은 심장 전체가 눌리죠. 눌려서 누를 때 피가 머리도 가고 콩팥도 가는 겁니다. 네. 물론 혈압은 제법은 높지는 않지만 당장에 그 뇌가 사망 올 정도는 아니시죠. 반드시 여기로요. 여기를 대고 오른손으로 대고. 예, 의사 아니더라도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왼손으로 이렇게 같이 눌러줘도 돼요. 들어가죠. 예. 이 정도면 혈압이 8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코를 막고 입에다 대고 숨을 넣어줘야죠.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 보여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계인 씨께서는 드라마 하시다 보면 또 이런 걸 연출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경험 있으세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대개 이 주인공급들이 저 수술을 하지 이 조연 이 정도는 그냥 문병 가는 그거 흉부 압박 상지 거상법 할 때는 말이야 코를 막고 이렇게 나중에 또 마우스라고 그러죠. 네네. 인공호흡 코를 막고 해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지 코를 막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아니 당황하면은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 막고 해 그러니까 지 코를 무슨 냄새 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상대방 코를 막고 하는 거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괜히 섣불리 건드렸다가 더 위험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 어차피 아니어도. 아까도 나왔지만은 심장이 4분 이상 안 뛰면은요 나중에 살아나도 뇌사가 와요. 식물인간이. 사람만 눈물 터져 사실은. 네,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대개 3분 이내에 머리에 피가 가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병원에 앰뷸런스가 가고 있어요. 아니면 119를 불렀는데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기다리는데 4분 더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야죠, 집에서라도. 그러면 이렇게 4분 내에 만약에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했다 했을 때 네. 실제로 그 상황이 얼마나 좋아지나요? 아, 지금 미국 시애틀에서 이제 연구된 게 있는데 그거를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켰더니 돌연사가 한 30% 줄더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 코너가 황금의 10분입니다만 그 10분의 의미가 돌연사를 소재로 얘기를 하니까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삶과 죽음은 과연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그 상황을 저희가 포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그 10분, 아주 그냥 긴박한 그 10분을 저희가 실제 상황이죠. 연출한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45세의 남자 김민우 씨. 오전부터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으로 가던 중 증세 악화로 응급실 이송. 오전 11시 43분 응급실 도착. 집중 치료실로 이동. 가슴의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의식을 잃지는 않은 상태. 도착 즉시 의료진에 의해 심전도 및 혈압 체크 등의 검사 시행. 바로 그때 아저씨. 돌연사의 직전 단계 심실세동 발생. 심실세동이 시작되면 심장은 기능을 상실. 뇌에 대한 혈액 공급은 중단되고 5분 이상 지속되면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다. 심실세동이 나타나자 바로 제세동을 시도하는 의료진. 손 떼어. 제세동기는 강력한 전류를 흘려보내 심실세동을 제거. 심장의 리듬을 찾아주는 가장 유용한 응급처치법이지만 이 역시 시간이 문제. 1분 내에 제세동을 시행했을 경우 성공률은 80% 이상.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은 낮아진다. 자, 눈 떠봐요. 괜찮아요? 네? 좀 나아요? 제세동술 시행 후 차츰 안정을 되찾고 다시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한 심장. 다행히 죽음의 위기를 넘긴 것이다. 일명 소생된 급사. 그는 왜 돌연사의 위기를 맞았고 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일까? 원래 이분이 승모 판막이라고 심장 안에서 피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판막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거기가 좁아지고 또 잘 안 닫히는 문제로 피가 심장 안에 엉겼다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혈관이 막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약을 쓰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엉겼다가 떨어져 나가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한 최소한 3군데가 갑자기 막힌 거죠. 그 바람에 혈압도 떨어지고 또 도착 당시에는 심실세동이라는 아주 심각한 갑자기 돌아가 줄 수 있는 그런 부정맥까지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목숨을 구한 김민호 씨. 그가 가슴의 통증을 가볍게 여겼다면, 그날 병원을 빨리 찾지 않았다면, 그 결과 병원이 아닌 곳에서 쓰러졌다면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 2의 그 인생을 살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차를 앞으로 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제2의 인생을 허락한 황금의 10분. 삶과 죽음을 가려는 그 10분을 당신은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네, 와, 저 위기를 넘기고 저희하고 인터뷰를 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분은 행운이시죠. 예. 근데 이 심실세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심장에 실이 있죠, 방이 있는데 그 세동 아주 미세하게 떤다는 거거든요. 저희 그림 좀 볼까요? 저희 수술실에서 직접 이제 심장 수술하려고 혈관 이식하려고 찍은 겁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정상적으로 잘 뛰고 계시죠. 네. 규칙적으로 잘 뛰고 있는데 일단 심장을 세워야 혈관을 이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심방은 뛰는데 심실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어요. 네, 약해지고 있고. 보세요. 여긴 정상적인 건데 아주
씩씩하게 뛰죠. 예, 여기는 발발발 떨고 있는 겁니다. 이때 혈압이 거의 0입니다. 예, 0이죠. 요때 이제 심장 다시 살리려면은 저희가 전기 충격 주는 겁니다. 심장에 직접 주니까 실제 심장에 직접. 예, 수조실에 하죠. 다시 뛰기 시작해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보신 거는 이제 심장 밖으로 하는 건데 똑같은 원리예요. 네. 예, 그때는 저희는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그 전기양을 좀 덜 주는 거죠. 그럼 선생님 돌연사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일단 1차적 예방을 해야죠. 그러니까 뭐 아직 담배 피는 건 나쁘고요. 그 담배를 피시면은 혈관에 동맥경화 별로 없이도 경련이 오는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고혈압 있으신 분들 네, 조심하셔야 되고, 분들. 그다음에 당뇨가 있거나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 네. 아주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네. 증상을 알고 있다면 예방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계단 올라가실 때 그 가슴이 아프다. 근데 쉬면은 또 한 1분 내에 금방 가라앉으세요. 그리고 통증이 고춧가루 뿌리는 것 같다, 할머님들은. 그리고 가슴에. 바위로 진 누르는 것 같다. 아니면 딱 벌어진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통증이 오고 저녁 때는 똑같은 거리를 걸어도 안 아프다 할 때는 이 전조증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돌연사 얘기를 하면서 심장 여러 가지 질환을 얘기하니까 뭐 젊은 분들도 나이 있으신 분들을 막론하고 좀 관심이 대단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네. 돌연사 막는 것을 단계별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제일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역시 뭐 담배 피지 마시고 기름기 좀 덜 잡수, 야채 많이 드시고 체중 빼시고 그죠? 야채 많이 드시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조 증상이 있나를 좀 기억하셨다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심폐소생술인데 병원에 오셨으면은 의사들이 그 전기로 충격을 주지만 병원에 가시는 동안은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그 환자 의식이 없더라도 하시면 나중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너무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두려움과 공포가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준비하고 또 예방하면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황금의 10분 응급실 상황과 함께 돌아보니까 정말 마음에 많이 남는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 오동주 선생님 말씀 나눠봤습니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100세 장수 노인은 무려 2,221명. 비타민에서 선정한 가장 건강한 2명의 장수인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장수 국가가 되는 그날까지 장수의 밥상. 녹차 산지로 유명한 전남 고성. 바로 이곳에 우리나라 최고령 복덕방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다는데 이성수 할아버지는 1902년생으로 현재 나이 만 101세. 우와! 나이로만 따진다면 유관순 누나와 동갑인 이성수 할아버지는 30년째 벌교읍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 중. 할아버지 라디오를 듣고 계신데 이때 손님 등장. 들어오죠. 가게 되면 많이 있대. 여기 역전 앞에 70 앞에다가 7,000번 날라오고. 다 외우고 계시네요. 기억을 다 하고 기억력이 손님과 좋으시네. 집을 보러 다닐 때는 먼 거리라도 꼭 걸어 다니신다는 이성수 할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강. 정말 운동. 대단하시네요. 바로 시킬 그런 거야지. 날아가는 거 날아가는 제주만 걸으시는 모습도 힘이 있어 보이시네. 날아가는 재주가 없어 걸어 다니신다는 이성수 할아버지. 사무실까지 1.5km의 거리를 매일 걸어서 다니십니다. 이야. 여가 시간에는 틈틈이 성경책을 읽으신다는데 안경 아직도 없이. 안경이 필요 없을 만큼 건강한 시력을 가지셨습니다. 소명이 발음은 사투리지만 시력은 표준 이상이시네요. 이성수 할아버지의 건강 비결로 규칙적인 식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꼭 챙겨 드시는데요. 어이구, 한 그릇을 그냥 다 비우셨어요? 네. 여기는 경북 예천. 이곳에 또 한 명의 장수인이 살고 있다는데 아유, 제비집. 안녕하세요. 권명아 할머니세요? 며느리. 어머, 74세가 며느리시면 할머니세요? 난 딸이에요. 어머. 장수 집안이시네요. 권명아 할머니세요? 예.
현재 나이 만 102세. 나이로만 따지면 이성수 할아버지보다도 한 살 누나인 셈. 건강한 생활 태도가 높은 평가를 받아 만수상도 수상하셨다는데 새벽 4시 둥근 해보다 먼저 일어나는 권할머니의 하루는 불경 읽기로 시작됩니다. 불경을 읽으시는군요. 드라마보다 뉴스를 더 좋아하는 우리의 권할머니. 세상 돌아가는 일에 어찌나 관심이 많으신지 정말 바쁘다 바빠. 오, 말씀도 많이 하시는군요. 날이 맑을 때에는 뜰에 나가 잡초를 뽑으실 정도로 정정하신 권명원 할머니의 건강 비법. 할머니께 한번 여쭤볼까요? 한술 가져오니 밥이지 체리 가져와. 권할머니의 밥상 속에 감춰진 비밀. 잠시 후 장수의 밥상을 공개합니다. 궁금합니다. 예, 도대체 어떻게 드시길래 저렇게 정정하고 건강하신지 그 밥상이 네. 정말 궁금합니다. 그 비밀을 이제 열어 보여드릴 텐데요. 실제 네. 밥상이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앞으로는요, 국내뿐 아니라 뭐 해외, 세계에서도 그 장사하시는 분들의 밥상이라면 그대로 공수해서 네.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전 세계 어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에 그분이 먹는 뭐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런 요리들이 장수의 비결의 밥상이라면 그렇다면 가져와서 저희가 먹어봐야 돼요. 예, 오늘은 국이 있으니까 국 식기 전에 지금 빨리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첫 번째 장수인 우리 이성수 할아버님, 네 그리고 권명한 할머님의 밥상을 올려주세요.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분이신데요. 네. 의학 전문 기자이신 김현수 기자께서 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최초의 장수밥상 해설 전문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한국 언론계의 장미. 예. 그래서 오늘 이 밥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겁니다. 네. 그 잘 먹은 밥 한 그릇 열 보약 부럽지 않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그런 평범한 밥 속에서 제가 비범한 그런 보약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장미 씨라고 하는가 했는데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밤이네요. 일단은 이 개오리를 주시해서 보셔야 합니다. 네. 이 할아버지의 노화에 이 개가 20열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개는 일단은 굉장히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서 그렇죠. 뼈를 튼튼할 것 같이 보이죠. 네. 보이게도. 그리고 특히 노화 예방에 좋고 아주 성인병 예방에 좋은데 열이 많으신 분, 아까 이계인 씨 보니까 계속 더워하시던데 이렇게 열이 많으신 분 같은 분은요.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양념을 넣지 말고 담백하게 그냥 드시는 삶아서 먹으면 네, 됩니까? 그렇죠. 담백하게. 저는 되게 차가운 편인데. 아,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그럼 이렇게 이제 매콤하게,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서 이렇게 얼큰하게 매운탕도 좋고요. 네. 이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간장게장도 같습니다. 참 좋겠네요. 간장게장 좋죠. 간장게장도. 예. 그리고 제가 그러기 전에 신경 하나 쓰는 뭐 거. 하나 퀴즈 하나 내볼까요? 요 평범한 밥 속에 이 밥상 위에 그 예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팔진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 이 중에 팔진미.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팔진미가 팔진 무엇일까요? 여덟 가지. 네, 예, 예. 네, 맞춰보세요. 예. 저기 저 고막.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상당히 흔하고 사실 싼 해산물인데. 네. 특히 그 이성수 할아버지가 사시는 그 보성 벌교는 거기에서 나오는 꼬막 맛을 최고로 쳐요. 네. 보성이 녹차 말고도 또 꼬막이 네, 유명하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게 그 저칼로리 그리고 알칼리 식품이라서 노인식으로 아주 건장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 이렇게 혈액이 모자라기 쉽잖아요. 근데 이 조혈 강장제의 아주 기능을 톡톡히 할 수가 있죠. 그럼 김정규 씨 좋아하십니까? 꼬막을 꼬막도 하나 먹어봐. 몇 개 이런 거 김정규. 저기 주머니에 집어넣어서 갖고 왔어요. 그런 거 처음 봐요. 이거는 많이 먹어봤는데요. 네. 저거는 처음 뭘 봐요. 처음 본다는 네. 얘기예요? 꼬막을요? 꼬막을 처음 꼬막이요. 저 어디서 살았어요? 저 미국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맛을 봐야 돼요. 뭐 본다 해갖고 느낄 수 있는 그 맛은 아니고 저희가- 이거 한번 맛을 보세요. 예.
손으로 먹어. 그래 손으로 먹으면. 이거 껍데기까지 다 먹는 건 아시죠? 아니야. 아니 정말로 이게 잘 안 씹히니까 한꺼번에 확 씌워. 아니야. 튀김 어때요 맛이? 맛있는데요? 맛있죠. 짜니까. 그렇지. 그 저기 꼬막은 껍질째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글쎄요 이 이성수 할아버지께서는 반찬 가짓수를 생각보다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요. 드세요. 그리고 저 물에서 나는 거, 바다에서 나는 것을 해산물이 좋아하시죠. 많아. 용도가 그러니까 없어요. 그게 건강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단백질, 비타민 아주 골고루 섭취하시는 네, 노인이 되면 부족하기 쉬운 그런 영양소인데요. 식단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건강식이라는 게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도 이제 느껴지는데요.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상도 좀 이렇게 해서 그런지 권명환 할머님은 특이하게 찬이 뭐 찬이랄 게 별로 없어요. 희연 씨, 새우젓만 먹어봤어요? 식사하면서? 아니요,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죠? 대화를 좀 먹어볼게요. 이게 원래 한 숟갈로 먹는 거예요. 그렇지. 새우젓이 조금 짜기 때문에 숟가락 드릴게요. 새우젓이 좀 짜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먹어야 돼. 원래 그렇게 잘 드시네. 근데 사실은 이제 간이 좀 덜 들어간 음식이 장수식품이다 그런데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얼핏 보면은 굉장히 짜게 보이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은 그 이들 짠 성분들을 상쇄시켜주는 그런 음식이 있어요. 바로 이 오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오이를 또 이렇게 채를 썰어서. 아 근데 저는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 들었어요. 정말 그래요. 남자분들은 원하시는 오이를 그럼요. 정말 안 그래서. 좋아하시고 여자분들이 더 많이 좋아하시는. 그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같이 먹고 저칼로리 식품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아주 오이가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근데 선생님 이게 지금 실제로 드시는 것 같아요. 밥이 정말 작아요. 그러니까 소식 진짜 소식하시는 분들.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예, 제가 준비한 이 음식들이 지금 려원 씨도 그렇고 다 굶고 오셨나 봐요. 야참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게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몸이 아까 냉한 사람은 차는 이게 오이가 찬 거잖아요. 오이가 좀 차잖아요. 네. 그렇죠. 찬 음식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냉한 사람 저거 먹어도 괜찮아요. 안 좋다고 그러던데 안 그래요? 먹어도 돼요? 그 음식 궁합으로 치면은 좀 안 좋지만? 좋죠. 예, 안 거기다가 좋지만 또 거기에 고춧가루나 고춧가루를 넣어서? 뭐 생강, 마늘 같은 거 넣으면은 그게 더워질 수가 그러니까 있죠. 김치를 담가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부쳐 먹는다. 예. 자, 그런데 아까부터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이 박전수 씨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왜 이걸 덮어놨느냐, 도대체 뭐냐라고 했는데 여기 들어있는 게 권명환 할머님 그 장수의 결정적인 비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청자 여러분과 또 나오신 패널 여러분과 함께 이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벌칙이 있는가 하면 선물 있죠. 선물은 이 새우젓 한 종류. 호박이나 오이, 아침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반찬으로 드릴까요? 더 좋은 거 저희가 사실 준비했어요. 준비했거든요. 네, 네. 그 이성수 할아버지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선물이시죠? 이 녹차는 귀한 선물요. 문제와 마치면 이것을 귀한 선물을 준다. 예. 고성에서 녹차, 몸에 좋은 녹차를 보내주셨어요. 고성 여러분께. 녹차 유명한 거 아시죠? 그럼요. 예. 네, 이걸 선물로 녹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너무 추워요. 은하. 이리와. 대사 있어요. 아이 부끄러워요. 정말 어려운 대사야. 귀여운 내 꽃사슴. 내 뜨거운 두 손으로 볼을 녹여줄게. 아차고. 아차가 장수
장수. 벌써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힌트예요. 예. 장수. 자, 그러면 장수팀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자, 장수팀. 얘기해봐. 가르쳐줬지? 냉수. 냉수인데 무슨 냉수냐 이거지? 얼굴이라며. 그렇지. 이거 얼음 냉수. 정답 아닌가 봐. 왔어요. 지금 이게 나 제 반응 빨리. 아니, 풀리실 거예요. 조금 기다리시면. 냉수는 아닙니다. 밥상. 일단 창업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 이름에 냉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오이가 좋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힌트를 받아서 정답이 뭐죠? 오이냉. 오이냉국. 정확하죠. 저희 자극이 가죠. 음악 큐. 네. 좀 제대로 해주세요. 제대로. 몇 은하 또 이리 와. 또 이리 와. 왜요? 또 내 볼 만지려고 그러세요? 귀염탱이. 우리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갈까? 통심? 동심. 통심. 준비해줘. 하나. 밥상. 이거 봐, 밥상. 이거 어디가 먼저였어요? 아니, 아직 밥상. 아직 힌트는 다 안 나갔는데. 왜 아닌데? 나이 먹었다고 그러고. 밥상. 팀 구호를 외쳐야죠. 네, 밥상. 밥상. 네. 동치미 있고. 동치미 있고. 아닙니다. 우선 빨리 좀 빨리. 동심. 등심. 아니. 소고기. 육류. 하고 한 거야? 또 알아. 오잖아. 김정근 씨는 안 온다고 자기가 답을 얘기했는데 오답이니까 혼자만 해주세요. 혼자만. 버티면서 여기는 막 핏발 쓰는데 지금 안 오고 있다고 버티고 있는 거야. 저희가 행동으로 보여드립니다. 이게 결정적인 힌트니까 행동을 봐주세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자, 네. 준비해줘.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자. 좋아. 하나, 둘. 밥상. 나왔어요, 밥상? 네. 네. 이게 뭐야? 보리. 보리인데 보리 그 냉보리 그 보리차? 보리. 보리차. 차가운 보리차. 하나, 둘, 셋. 보리차. 아쉽게도 맞췄습니다. 쌀보리. 네. 그래서 보리차. 자, 그래서 그 비법을 공개하자면 아니 이렇게. 아니 잠깐만. 저 보리차를. 보리차 좀 먹읍시다. 왜냐면 사람이 또 높아지네. 네. 사람이 높은 게 아니라 네. 안 보여요. 지금 막 눈동자가 너무 흔들려가지고 안 보여 아무것도. 윤다운 씨지. 근데 보리차가 왜 몸에 좋은 거예요? 그 설명을 좀 네. 드릴게요. 아주 구수한 보리차예요. 이 보리차는 소화 장애에 아주 신통한 효과를 다른 거 같아요? 왜요? 우리 평상시 집에서 먹는 보리차하고? 아니 맛은 같은데? 근데 보리는 특히 그 아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화 장애에 아주 신통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 시골 같은 때 약이 없는 응급 상황에서 만약 급체했거나 또 설사 같은 걸 많이 해서 이렇게 탈수 현상이 날 때 이 보리차가 아주 치료 효과가 맞아요.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아프면 어머니가 이 수저를 해서 보리차 열라면. 네. 아니. 매실차도 소화해. 지금 보세요. 할머니께서 보리차. 이제 진지를 드시자마자 보리차로 입을 헹궈내시고 예. 또 한 대접 쫙 드시고. 네. 자, 정답은 보리차였습니다. 할머니가 드신 보리차 그릇 그대로 그 그릇이에요. 네, 모양도 똑같게 그냥 공수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장수하신 분 중에 물을 적게 드시는 분이 안 계시대요. 그만큼 우리 몸에 물이 중요한데 할머님은 특별히 또 보리차를 많이 드신대요. 그래서 밥상팀 가운데서도 심태훈 씨가 맞추셨어요. 보리차. 맞추셨어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할아버지 할머님 두 장수 하고 계신 두 분 어른들을 뵀는데 두 분 또 아주 오래오래 건강하시게 더욱더 오래오래 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처음에 저 프로젝트가 공개되고 30톤을 어떻게 줄인다는 건가 했는데 그 총
합계를 보고 나니까 예.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걸 해냈습니다. 윤다운 씨도 뭐 3kg 3kg? 정도는 가뿐하게 또 하실 수 저는 뭐 있을 것 3kg 같아요. 정도는 아주 가볍게 하죠. 그래요? 네. 해보시겠다는? 할까요? 아 원하신다면 제가 할 수 있어요. 3kg 감량. 예, 한 달 후에. 한 달 후에. 네, 잽니다. 네, 최세요. 네. 네? 같이 하자고요? 3kg 감량 제가 우리 비타민을 위해서 네. 제가 3kg 감량하겠습니다. 한 달 뒤에 꼭 몸무게 감량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엔 최고의 스타와 함께하는 최고의 건강 비책 준비했습니다. 네. 스타 건강한 첫 번째 건강 미녀. 아유 얼마나 기다렸는지 정말. 미녀군요. 네. 미녀입니다. 네. 아주 건강한 미녀입니다. 자 성유리 씨 모십니다. 성유리 씨. 반갑습니다. 네. 대국민 건강 버라이어티. 우리 비타민의 첫 번째 초대 스타가 되셨어요. 네. 인사를 하시지요. 안녕하세요, 성률입니다. 아니, 하던 대로 하시지요. 네. 그래 공주님처럼 한번. 오래간만에 듣고 싶어요. 네. 쑥스러워하면서도 성유리 씨 시키면 다 해요. 자 공주 마마처럼 한번. 안녕들 하더냐. 남부의 공주 부여지다. 저희가 성유리 씨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다운 기상캐스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성유리 씨의 건강 기상도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아주 아름답죠? 자, 1998년 6월 한국 가요계에 태풍처럼 등장한 4명의 매난 국죽 핑클. 그중에서도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미모의 폭풍 성유리호가 급상하면서 누나 부대를 동반한 형님 삼촌 기류의 영향으로 2003년 남부여의 공주 부여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내 말이 맞느냐? 너는 누구냐? 네, 어색한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우리 성유리 씨의 골디역 전선입니다. 성유리 씨는 현재 23.6세로 겉모습은 대체로 신선하고 알토란 같으나 나름대로 현란한 댄스 가수로 활동하면서 손목과 무릎에 지긋지긋한 관절염이 예상이 됩니다. 네, 관절염을 동반한 통증은 예년과 비슷하겠으나 미인의 발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은 신발 사이즈 250. 네, 이 신발 사이즈 영향으로 다른 멤버에 비해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엔 내장기류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웃어대는 성유리 씨의 별명이 실실이인 만큼 허파에 바람이 차 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핑클 단짝 이효리, 이효리 고기압 전선의 영향으로 음주 및 가물을 통해 간에 엄청난 무리가 전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술만 마시면 옆 사람을 심하게 껴안는 경향이 있어 여름철에는 땀띠 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땀띠 좋아합니다. 이상으로 성유리 씨의 건강 기상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부터 궁금했어요. 오늘 준비하신 비책이 뭐길래 네. 지금 이렇게 묵직한 걸 아까부터 들고 계신가? 네. 제가 또 이 비타민 첫 방송이기 때문에 하나 잡아드릴까요, 이쪽? 이쪽 잡아드릴까요? 제가 네. 특별히 준비한 네. 짜잔. 10년 젊어지는 비법? 네. 내 몸의 작은 우주 신비 블랙박스 뇌. 무게 1.5kg, 전체 체중의 3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산소와 필수 영양소 20%를 소비. 뇌의 기능은 슈퍼컴퓨터의 100만 배에 달하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평생 동안 10%도 채 못 쓰고 죽는데 몸은 늙어도 뇌는 청춘을 유지할 수 있다. 사용하면 할수록 젊어지는 뇌의 비밀. 뇌 나이 10년 젊게 유지하는 비결. 1000억 개 뇌세포를 깨우는 비밀이 공개된다. 저와 함께 뇌를 10년 더 젊게 해주실 권호중 박사님. 네. 요즘 좀 건망증이 심해지는 게 제가 이제 운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차를 어디다 주차하고
제가 차를 갖고 온 걸 까먹고 그냥 걸어서 집에까지 가고 차는 어디다 놨는지 까먹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럼 박사님, 건망증도 병인가요? 건망증은 우리의 노화에 따른 기억력의 감퇴가 대부분의 증상이죠. 그거는 병으로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 건망증이 병적인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치매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건망증이 심하면은 우리가 치매를 의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흔히 이제 30岁 되면 나는 머리가 나빠져서 뭐 늙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 요새 네. 특히 젊은이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나이 50대도 훈련을 통해서 간단한 좋아질 수 자극을 있어요? 통해서 머리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승규 씨가 생각하는 뇌 나이는 몇 살 정도일 것 같아요? 저는 본인의. 제 나이보다 한 3-4살 정도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네. 실제는 지금 23.6세라고 나오는데 6세. 아직 겸손하게 한 3살 정도 네. 많을 것이다. 네. 그러면 지금 뭐 같이 한번 겨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꽃다운 중년 우리 저 박정수 양이 여자 대 여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1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성유리 씨 먼저요. 지금 하시는 검사는 설로 읽기 검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전두엽의 기능을 측정하는 것인데 주로 집중력, 판단력 등을 테스트하는 검사입니다. 원래 정신과에서 쓰던 검사를 응용해서 만든 거고요. 이 검사는 우리 몸은 IQ, 지능 지수보다는 EQ, 감성 지수를 주로 테스트하는 데 쓰이는 방법입니다. 손가락 2개로 하니까 조금 좀 낫네. 스피드가 생기는데 지금 생각보다 어려운가 봐요. 양손이 막 헤매고 있어요. 정신 하나 없어. 굉장히 하고 싶어 하고 있죠, 이승현 씨? 네? 무지하게 하고 싶은가 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자,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자, 네. 결과 보도록 할까요? 제가 다 긴장이 되는데 23.6세 신체 나이에 과연 제 나이는 자, 5 그리고 10자리가 2, 3, 5, 15. 네, 나이가. 그래요. 무려 나는 80세로 나오겠는데. 100세, 뭐 100세. 11.4년 정도가 빨리 해봐. 네. 1번 스타트 하시고 가, 이, 나. 어디 갔어 얘? 잘한다 박정수 잘한다. 여기까지는 좀 안 들어가지고 나고 있습니다. 어디 갔어 얘? 어떤 애를 찾는 건지를 몰랐어요. 하나다람 마지 이번에는 마. 그다음에 6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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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하. 나이. 뇌는 여러분들 뇌의 장수의 비결을 모르고 계십니다. 네. 하나다람 아바 사아 사 어? 단체전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차 아니야 차 카타파타 뭐냐? 끝났습니다. 네, 됐어요. 끝자리는 1입니다. 1. 자, 41인지. 역시. 여러분의 덕입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뇌 나이가 본인의 실제 나이보다 아주 젊게 나왔어요. 그러시네요. 옆에서 다. 네. 근데 일단 찾은 거는 나니까. 그렇죠. 말했겠었어. 우리 방청객의 뇌 나이가 41살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디지털 건망증이라고 아세요? 디지털 건망증. 네, 요새 시대가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휴대전화기도 단축키를 이용하죠. 네. 그다음에 우리 뒤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노래방 가서는 우리가 그렇죠. 다 누르면 되는. 예, 영상 자막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사를 안 외웁니다. 네. 그리고 컴퓨터나 전자계산기 이용하기 때문에 암산을 전혀 안 하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문명의 이기 때문에 이 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뇌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단한 습관 하나하나가 뇌를 더 젊고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타 건강학 슈퍼 처방전을 공개하겠습니다. 슈퍼 처방전 나오거라. 일반적으로
손을 많이 쓰면은 뇌가 좋아집니다. 왜냐면은 손이 뇌 대부분을 차지하는 감각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실험을 할 때 손을 하는 실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많이 얻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손을 많이 써야만이 뇌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손 많이 쓰나? 지금 아주 신기한 걸 막 보여주더라고요. 못 따라하겠어요. 마술인데요. 한번 해봐요. 이렇게 있으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이것도 도움됩니까? 저것도 일종의 손에 자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많은 자극을 줘서 뇌를 발달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 현재 정설입니다. 이렇게 손을 펴시고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뭐 손을. 어려운 건가요? 아니요, 쉬운 거예요. 네. 네, 순서대로 이렇게 굽혔다 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냥? 네. 그게 아주 뭐야? 쉽죠? 여시는 분들 계신데 실제로 이게 네, 뇌 운동에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빨리빨리 안 돼요. 그리고 하나는 또 깍지 끼고 쭉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당길 정도로 당길 정도로 쭉 밀어주시면 뭐 아우 시원하네요. 시원해요. 그냥 시원할 줄 알았는데 이게 뇌 운동이 된다는.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손을 펴시고 이렇게 당길 정도로 네, 이렇게 양손을 똑같이 해주시면 이렇게 손을 자극을 줄 때는요, 항상 손을 당겨서 이게 팔이 아파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깍지 주신 것도 쭉 뻗어서 아플 정도로 당겨서 힘을 줘서 아플 때, 그렇죠? 이런 방법. 그래서 굉장히 아파야만이 아플 때 뇌에 혈류가 많이 갑니다. 혈류가 많이 가야지 혈액이 뇌세포에 닿아가지고 뇌를 활성화시키니까 하실 때도 꼭 힘을 줘서 아플 정도로. 그때 우리 뇌에 혈류가 많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당기시고 피시고 당기고. 좋아. 이때 이미 이계인 씨의 뇌에는 많은 혈류가 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안 돼? 아니 여기 하니까 여기 잘하시네 아주. 잘하시고. 네, 지금 늦은 밤 시간에도 이제 새삼스럽게 막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른손잡이는 또 왼손을 많이 써라. 왼손잡이는 오른손에서 양손을 두루 이용할 줄 알아야 머리가 또 균형 있게 발달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식적으로라도 왼손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왼손 운동을 평소에 얼마큼 했는지 하는 테스트로서 성유리 씨와 우리 패널 중에 한 분을 모시고 한번 테스트를 그래요. 그러면 자, 동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런 훈련을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 하는 말씀이시죠? 저 바보 된 것 같아. 성유리 씨는 지금 뭐 속도가 아주 빨라요. 신태현 씨가 아주 힘들어하고 계시네요. 드는 것도 힘들어해. 몸이 먼저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려우시면 한번 메추리알을 해보시면 어때요? 된다. 토마토 큰 거부터. 자, 시간 5초 더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됐습니다. 됐어요. 아니 근데 원래 성유리 씨도 젓가락질이 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오른손으로 많이 감안해셨어요. 네, 잘 못하는데 왼손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오른손보다. 그럼 본인이 왼손잡이인 걸 지금 깨달으신 거 아니에요?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뭐 공기놀이를 왼손으로 한다거나 또는 글씨 쓰기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가족들의 그 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네. 자, 건강 업그레이드 스타스타 건강학 오늘 성유리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제 내 나이가 35살이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요. 앞으로는 이 손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성유리 씨에게 저희도 특별한 선물을 저희 특별한 준비했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도움을 준 성유리 씨께 비타민이 선정한 제 1호라는 게 또 의미가 있죠. 명예 건강 학사로 임명합니다. 병든 제왕보다는 건강한 구두 수승공이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죠. 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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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KBS KBS